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셧다운, AI주 강세, 미중 무역 갈등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됐죠. 강했다가 주말에 이제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큰 이슈는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관세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 두 가지가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연휴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관세 전쟁에도 이 기조가 좀 이어지는지 주초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우리는 이제 하루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좀 봐야 되는데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뭐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AI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빼놓고 보면은 주식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워낙 많이 빠져서 미국 기업들 주간 단위로 주가가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방산주,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은 최근에 주간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로키드 마틴 같은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방어주, 이제 뭐 페피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정도가 선전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대체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와 에너지주의 낙폭이 유난하게 컸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이 빠지면서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뭐 애플이나 뭐 반도체주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주말에 좀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9월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아시아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하고, 이제 미국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주말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강했던 건 아무래도 그 한국과 대만은 AI 관련된 삼성전자, TSMC 이 영향으로 보이고, 일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지금 총리가 그대로 될지는 불투명해져 갖고 또 양상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은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아시아가 유난하게 강하고 다른 쪽은 좀 움직임이 좀 둔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좀 압축해서 보면 미국은 주중까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AMD의 주가가 특히 상당히 강했죠. 오픈 AI와의 어떤 제휴 이 소식이 급등을 만들어냈다가 또 AMD가 또 중국에 공급하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주말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주가 지난주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 하락한 거는 알루미늄 부품 업체가 불났다. 그래서 이제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에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한 전 세계 자동차주들이 한 20% 정도 줄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에서 제품 수입해서 그걸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이제 그런 비중이 좀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이것 때문에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유난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펩시코는 실적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식품주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말에 증시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그러니까 미증시는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좀 안전한 종목군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 주말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큰 재료를 하나씩 짚어보면, 셧다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2주 안에만, 보통 이제 평균 셧다운 기간이 8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중반 안에만 어떤 형태가 됐든 타협안이 나오면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재료, 그냥 이거 일상적으로 한 번씩 겪는 재료지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 주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관세 문제에다가 셧다운 문제가 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안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가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셧다운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연방 공무원이 첫 번째로 한 4천 명 정도 일자리를 잃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이제 악재로서의 어떤
재료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초반 이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무역 갈등이죠. 미국과 중국 간에 이걸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게 이제 미국이 그 중동 지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드론,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중동 뭐 하마스 반군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에다가 공급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미국 기술이 적용돼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술을 무기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블랙리스트로 추가를 했죠. 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고 이건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관세 협상 앞두고 그냥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그냥 내리재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11월 8일부터 반도체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리의 수출을 통제한다. 정말 미세량이라도 만약에 히토리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전용 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구매하지 마라. 예, 이렇게 엔비디아 거를 구매하지 말라고 이제 중국 기업들에 이걸 또 권고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국 관련된 선박, 예, 미국 관련된 선박에 중국에 들어올 때 이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스라엘 업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했다.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제 또 불이익을 가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SNS에 막 중국을 비판을 하면서 이제 경주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관세를 100%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근데 일단 그 트럼프는 그 처음에 이제 마치 시진핑하고 만남이 취소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가 좀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주는 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8일과 11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저런 날짜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미중 간에 이제 관세 유예를 90일간 해놨는데 이 유예가 종료가 되는 게 11월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1월 10일 이전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해서 또 추가적으로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양쪽에서 조금 신경전을 벌여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직전까지 막 엄청나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그 과정에서는 좀 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물러서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압박하는 척 하다가 이제 좀 쟤들이 우리한테 연락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남기면서 이제 협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죠. 근데 결국에는 아마 협상이 될 가능성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되게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면 역시 이제 날짜를 주목해라. 그 전까지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란 날짜를 11월 1일로 못 박은 건 그 전에 우린 대화할 거야.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조정에는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건 이날 증시가 많이 빠진 건 그 월요일이 그 미국 콜럼버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은 열리는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휴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날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어떤 은행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그날 쉬는 날이라 은행들이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채권 시장도 시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금을 며칠 동안 더 굳혀야 되니까 주말에 또 월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리하고 보자. 이런 게 더 강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폭이 그래서 더 많이 컸다. 이런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거는 이제 히토리와 트럼프의 저 관세는 어쨌든 좀 충격이 큰 내용이었고 양쪽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좀 신중론으로 몇 가지가 또 작용된 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조금 시장에서 보는 거 한 2대1 정도 비율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는 뭐 그냥 지나가는 재료 또 될 것 같다. 다음에 1은 이게 한동안은 좀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히토리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거라서
이제 했고, 다음에 특히 ASML이 생산 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열받은 게 그 대두 수확기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을 좀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도 구매하는 확답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농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래저래 이제 트럼프가 입장이 좀 난감해졌고, 그 난감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제품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는,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세만 부과되면 뭐 전월 대비 올라갈 게 별로 없고 1년 지나면 전년비도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더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튕겨 나갈 수 있어서 그 전에 재고를 왕창 사들여 놓던가 아니면은 이제 빨리 이 안에 타결이 되는 걸 기대해야겠죠. 근데 아마도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을 거고, 또 중국도 중국대로 미국의 어떤 저런 관세 했을 때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협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코스피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량 말고 거래대금을 보면 거의 20조 원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줄고 거래대금은 는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 뭡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게 핑계김에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일단 월요일에 곧바로 코스피는 이제 시초가부터 아마 과매도, ADR상 과매도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과매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이제 뭐 그날 뭐 곧바로 이제 낙폭을 줄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한 2, 3일 이내에 이제 저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고 내려간다면 이번 재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장이 더 크다라고 본다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후에 이제 코스피는 아예 그냥 과매도로 내려가는 자리라서 그때 이제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중성주 쪽으로 조금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이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잘 버텨왔는데 이제 코스닥 걱정되는 건 저거예요. 만약에 830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이제 830보다 8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신용이 늘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었던 신용이 좀 후유증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80포인트가 피크였기 때문에 지수가 그 피크 대비 거의 10% 가까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830, 820 요 사이에서는 좀 버텨내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결정짓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는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 하루만 거래됐는데 1조 원 샀잖아요. 예, 그리고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10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10거래일이 안 되죠.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한 게 6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6조 원을 팔았거든요, 거의.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한 게 5조 7천억 중에서 삼성전자만 3조 7천억을 샀어요. 예, 그러니까 3조 7천억, 그러니까 거의 전체 매수로 치면은 거의 한 70% 정도를, 그 하이닉스까지 이제 포함을 해버리면, 하이닉스 포함해버리면 전체 매수의 한 80% 정도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AI라고 연결고리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 AI에 어떤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뭐 이런 개념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 구도가 이제 시장의 주초에 좀 흔들릴 때도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은 요 코스닥 쪽에서 철저하게 반도체, 예, 뭐 지금 순매수 종목들 순위로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에 유난하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수 상위인데, 이 종목들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이번 장세를 이제 반도체로 보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주초에 약간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흔들리는 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줍줍의 기회로 살 거냐, 아니면은 핑계김에 이쯤에서 차익 실현 갈 거냐.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에 어떤 변화 여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며칠 했다고 뭐 반도체 투자가 지연된다든가 뭐 AI의 비전이 흔들린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닐 거라서,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여파가 이제 며칠 정도 갈 거냐, 이거를 좀 가늠하는 데는 이제 오후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들별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종목들별로 9월 이후에 어떤 추이를 보면 뭐 하이닉스가 이때 한 60%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한 35%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 올라간 게 적지 않았는데 한 15%고,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자동차주는 거의 제자리. 예, 종목들별로 커브의 차이가 되게 크죠. 예, 종목들별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그냥 반도체만 거의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은 이제 로봇주가 뭐 이게 하루 거래된 거라서 주간 상승률이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로봇주가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말에 이제 그 첫 거래일에 엔터주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로봇, 다음에 그 반도체, 엔터 이런 구도를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뭐 차이를 보면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9월 이후 보면 그냥 압도적으로 그 반도체 쪽 유진테크가 60%, 60 거의 70% 가까이 급등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수익률이 안 잡혀요. 예, 안 잡힐 정도로 좀 부진했고, 2차 전지주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시장 전부 다 특정 종목군의 쏠림이 상당히 심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관세 전쟁인데, 이게 시장이 그 셧다운과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도 좀 그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려하는 건 저거죠. 그러니까 관세에 셧다운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가 나버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요게 조합이 만들어버리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 어쨌든 AI 투자의 최대 수혜국이다.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고,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예상치가 지금 9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잘 나오면서 이제 추가 상향.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 초반에 고전했다가 이제 매수가 붙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옵션 포지션이나 초반 하락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를 붙어주는 이제 이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텐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좀 고전하고 나면 이제 매물 소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부진한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이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하락했던 종목군들 쪽에서 좀 돌아서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반등조차, 약간의 반등조차 현금화 시켜서 다시 대형주로 가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요 이제 초반 이후에 업종별 구도, 요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왼쪽의 차트가 코스피 지수인데 최고가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달러 차트예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예, 달러 차트로는 1500 정도가 최고치인데 지금 12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으로는 최고치가 아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지금 주간 단위로 종가를 보면 최고치 깼거든요. 가 있는 건데, 달러로 바꿔놓으면 삼성전자 최고치는 85달러, 거의 9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66달러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역시 피크 대비 따져놓고 보면은 거의 20%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눈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이 최고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부담되네 하지만 아직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추정을 해보면, 제가 이제 초반에 시장 강세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게 이게 인덱스고에서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 그때 당시 제가 PBR 1.3배 정도, 1.3배 정도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강세장에서 가장 적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놓고 보면 아마 3,800 정도 될 것 같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제 뭐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된다면 아마 3,80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강세장의 패턴이 뭐냐면 PBR이 저점 대비 2배, 그러니까 저점 대비 이제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0.8에서부터 이번 강세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2배 하면 1.6배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4,800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가장 단기로는 이번 어떤 관세 이슈를 그러니까 주초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내에 이제 극복이 될 거예요. 이게 당장 급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극복이 된다 하면 일단 3,800이 굉장히 센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센 매물벽이 될 수 있는데, 그 매물벽 돌파하려면
지금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그냥 거침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뒷받침이 그대로 되는지 요걸 좀 가늠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건 이제 관세 가지고 며칠 읽어먹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핑계 끼면 굉장히 큰 조정으로 이제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 이제 포지션 보면서 일단은 뭐 이 또한 지나가는 재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어떤 내용이 되는지는 또 주체의 상황 또 수급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